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소연입니다. 지난주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이슈 있었죠. 금리 인상기에 본격적으로 접어든 지금 과거처럼 대출을 일으켜서 레버리지로 부동산 투자를 하는 방식은 이제 달라져야 할 것이다라는 지적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자기 자본을 활용한 소액으로 접근한 이 부동산 수익형 투자는 여전히 각광받을 것이라는 얘기들도 있는데요. 소액으로 접근할 수 있는 그런 물건들 저희가 또 찾아놓고 있죠. 여러분들 궁금하신 곳 물어봐 주시고 저희가 준비한 알짜배기 물건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출발하겠습니다. 생생 부동산 클리닉입니다. 그 누구보다 꼼꼼하고 자상한 부동산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SNK 자산관리 이영규 본부장 함께할게요. 네, 이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이영규 본부장 스튜디오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본부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 여러분들 실시간 전화 저희 지금부터 받겠습니다. 연락을 주시면 되는데요. 오늘 2077-6356번 전화 열어놓고 있을게요. 02-545-7988번도 기억해 주시겠습니까? 문자 번호인데요. 문자로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여러분들 궁금하신 곳 지도 찾아보고 미래에 대한 얘기까지 함께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분께서 연락을 주고 계시는지 궁금한데요. 한번 받아보러 가겠습니다. 끝자리 6356번입니다. 첫 번째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부동산 가이드입니다. 자, 연결이 됐을 텐데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 시청자님, 어느 곳 궁금해서 연락 주셨습니까? 저희 한번 가볼까 하는데요. 네, 여기 인천시 남구 용현동이에요. 예. 용현동? 거기 지금 유원 아파트요. 예, 유원 아파트. 예, 현재 뭐 거주하고 계시는 건가요? 네. 아, 예, 예. 그래서 한번 팔아볼까? 이 생각으로 전화 주신 건가요? 아니면 단순히 좀 미래 가치에 대한 궁금증 때문에 연락 주셨습니까? 아, 네, 지금 당장은 아니고, 향후 한 2, 3년 뒤 또는 이제 여기 아파트 주변이 이제 좀 오래된 도시다 보니까. 예, 예. 그 도시 재생 사업이라는 어떤 그런 대책이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경인고속도로가 나와 있는데, 그 경인고속도로가 철거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일반 도로가 되면은 네. 거기에 따른 어떤 기대 상승 효과가 어느 정도 있는지도 알고 싶고, 네네네. 뭐 지금 당장은 아니지만 뭐 향후에 이거를 계속 가지고 가는 게 더 유리한 건지 아니면 어느 시점에서 당연히 파는 게 더 유리한 건지. 그렇죠. 예, 예, 예. 알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아유, 저야 잘 주셨습니다. 용현동이면 인하대학교 그 근처죠. 경인고속도로 네. 타는 이제 초입 구간이기도 할 텐데, 그게 이제 철거가 된다는 계획이 나와 있군요. 한번 살펴보러 가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경인고속도로는 이제 그 일반화가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그 고속도로를 막고 있던 벽을 철거할 예정인데 잘 알고 계시네요. 유원 아파트에 오래 사셨어요? 네, 지금 한 20년 넘게 살았어요. 아, 되게 오래 사셨네요. 그럼 이제 유원 아파트를 뭐 2, 3년 후에 매도하실 생각이 있으신데 어디로 이사하실 때는 있으신 거고요? 네, 향후에 한 3년 뒤 네. 그때 저희가 이제 신도시 쪽으로 이사를 갈 생각이에요. 네, 신도시요. 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신도시로 이사 가기 전에 그럼 유원 아파트를 이제 어떻게 하실지가 궁금하신 것 같은데 이거 몇 평 갖고 계시죠? 31평이에요. 31평이면은 현재 가격은 혹시 알아보셨나요? 네, 지금 KB 시세가로 네, 지금 뭐 상한가일 때는 2억대로 나오고요. 그렇죠. 네, 뭐 그렇게 나오고. 네, 30평대가 2억대라는 거는 평당 한 700만 원 선이란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네. 뭐 지금 서울의 평균을 보자 하면은 평당 2천만 원 훨씬 넘어서고 있는데 그러니까 인천이란 곳이 아직까지는 이렇게 막 가격이 많이 상승하거나 그런 지역은 아니거든요. 그럴 때 이제 지도를 통해서 조금 설명을 드려볼게요. 네. 유원 아파트가 여기 뭐 인하대학교 병원 바로 옆에 또 인하대학교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잖아요. 네. 예. 이제 주변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좀 이제 오래된 노후된 뭐 주택가도 많고 그런 지역이잖아요. 네. 근데 이게 최근에 이 주변에 새 아파트가 하나 들어온 게 있죠. 네, 맞아요. 예, 알고 계시죠? 바로 밑에로 보면 그 인천 SK가 들어왔었는데 이 아파트도 작년에 입주한 정말 새 아파트거든요. 근데도 평당가를 살펴보면 약 평당 1,000만 원 정도가 딱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변은 새 아파트가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평당 1,000만 원 선이기 때문에 유원 아파트는 아파트가 오래됐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뭐 새 아파트에 비해서 당연히 좀 저평가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인천을 좀 크게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러니까 인천이란 곳이 그렇습니다. 이 국제도시를 3개나 동시에 추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송도, 영종, 청라 이 국제도시를 3개나 추진을 하면서 이 인천 지역의 구도심에 대한 개발은 어느 정도 멈춰 있던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구도심 개발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 또 뭐 도로 정비라든지 이런 게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오로지 이 해변가에 있는 국제도시에만 많은 관심을 갖고 국제도시에만 주력을 했던 게 바로 인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국제도시도 어떻게 보면은 치고 올라가지를 못했고, 그에 따라서 구도심들은 더더욱 가격이 약해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게 이제 경인고속도로가 일반화 도로로 선언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경인고속도로 주변에 있는 동네들은요, 이 철거를 하면서부터 가림막이 없어지고, 그럼 점점 이 도심에 대해서 어느 정도 주거 환경도 좋아지고 개발이 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생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서 이 경인고속도로 주변에 뭐 성남동이라든지 또 위로 이제 그 가정지구죠, 루원시티가 들어오는 이제 청라 쪽, 그러니까 이쪽 지역이 많은 수혜를 받을 것 같아요. 일단 서울 지하철 7호선이 이쪽으로 연장이 됩니다. 현재 부평구청역까지 들어오 있는 게 성남을 통해서 뭐 가정지구 청라까지 연장이 된다는 그런 게 발표가 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금 인천 지역에서는 좀 이 북쪽에 있는 서구라든지 이쪽이 좀 더 각광을 받지 않을까 생각이 되거든요. 그리고 뭐 검단 신도시까지 하면은 최근에도 인천에는 이렇게 새로운 아파트들이 많이 없었는데 뭐 검단 신도시에도 뭐 굉장히 많은 가구가 앞으로 입주 예정이고요. 그러니까 좀 북쪽으로 해서 개발 또는 새로운 분양 입주가 많이 몰리다 보니까 이 상대적으로 좀 인천의 남쪽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은 오로지 이제 송도밖에 남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송도라는 지역도 어느 정도 이 업무 단지가 받쳐주질 못하기 때문에 이 아파트만 계속 입주가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체로 인천이 조금 약하다. 근데 이 유원 아파트는요,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뭐 인천이 이제 구도심 개발 또는 이 정부에서 공약 내건 도시 재생 사업 이런 거에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지역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인천에 낙후된 지역이 많아요. 뭐 청천동이라든지 성남동, 또 뭐 용현동 같이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오래된 지역들이 많은데, 그러니까 그런 지역에 도시 재생 사업이 들어온다고 하면은요, 이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을 많이 끌어올리지는 못합니다. 그러니까 도시 재생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요, 이 낙후된 지역에 뭐 길을 넓혀준다거나, 뭐 공원이 생긴다거나, 좀 더 오래된 주택들을 헐고 새로운 주택들을 만들어주는 게 도시 재생 사업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재개발, 재건축처럼 부동산 가격을 단기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는 여력보다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 주변 환경이 좋아지고 사는 사람들의 거주 환경이 좋아질 수는 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유원 아파트를 좀 살펴보면은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평당 700만 원대를 유지하고 있는 아파트가 갑자기 뭐 평당 900, 1000 올라갈 수는 없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3년 후에 뭐 신도시 어디라고 말씀을 안 해주셨지만 그 신도시로 입주할 즈음에 있어서는요, 뭐 매도 타이밍 충분히 잡아보셔도 될 것 같고요. 뭐 지금보다 가격이 하락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좀 이 도시 재생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면은 지금보다는 조금 더 상승할 여력이 있기 때문에 뭐 지금보다는 좀 더 보셨다가 입주 시점 전에 맞춰서 매도를 하신다면은요, 지금보다는 좀 더 좋은 환경에서 매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시청자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봐도 괜찮을까요? 궁금증 좀 해소가 되셨습니까? 아, 네, 감사합니다. 예, 뭐 그래도 뭐 지금보다는 조금 더 나아지는 방향 쪽으로 간다고 하니까요. 한번 한번 보도록 하죠. 혹시나 주변에 또 뭔가 분위기가 감지되는 것이 조금 다른데 하신다면 또 연락 한번 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계속 전화 받겠습니다. 다음 분 연결 한번 해볼까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연결됐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예, 예. 네. 시청자님, 저희 이번에는 한번 어디로 가보면 좋을까요? 파주시 운정 3지구요. 예, 파주시 운정 3지구. 네. 뭐 콕 집어넣고 뭐 궁금하신 곳이 있으신 건가요? 뭐 아파트입니까? 뭐 네. 주택인가? 예, 네. 어떻게 되나요? 진흥효자 12단지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요. 예, 예. 거기 앞에 이제 GTX 들어온다고 저번에 발표가 났는데. 아, 네. 이거 계속 언제까지 가지고 갈지 향후 예. 전망 좀 부탁드립니다. 보통 뭐 아파트 앞으로 뭐 철길이나 뭐 지하철 노선이 뚫린다고 하면 강력한 호재를 통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이것도 그런 식으로 저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건지 운정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예.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파주 운정에 오래 사셨어요? 가지고 이제 10년 됐어요. 10년 되셨고요.
그러니까 효자 아파트가 한 12년, 13년 됐죠.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운정지구가 뭐 제2기 신도시로서 이렇게 뭐 개발을 했는데 뭐 좀 가구 수도 많죠. 운정시도를 전체로 보면은 뭐 한 거의 네. 8만에 육박하는 가구가 운정 신도시에 들어올 계획입니다. 예. 그리고 뭐 지금도 계속해서 분양이 되고 있고 뭐 택지가 계속해서 개발이 되고 있는 곳이잖아요. 예. 근데 운정이 이제 그 제2기 신도시들의 문제점이 뭐였냐면은요. 뭐 김포라든지 운정 같은 경우가 좀 미분양이 많이 났죠. 네네. 그러니까 미분양이 많이 나고 좀 할인 분양이 계속해서 이어지다 보니까 뭐 아파트 가격이 상대적으로 생각보다는 많이 오르지 않은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예, 이때까지 안 올랐어요. 그렇죠. 이때까지 안 올랐는데 이제 호재가 확실하게 생긴 거잖아요. 네네. 예, 그래서 일단 지도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네. 그러니까 운정 신도시가 좀 큰 위치고요. 굉장히 큰 지역에다가 뭐 계획된 신도시만 하더라도 뭐 가구 수가 한 7만 8천 가구 정도 제2기 신도시로 개발을 했는데요. 그러니까 네. 일산이 1기 신도시 개발할 때 그 추정했던 가구가 한 6만 9천, 한 7만 정도 됐거든요. 근데 네. 그보다 훨씬 많은 인구를 이 파주 운정 신도시에 넣겠다라고 해서 2기 신도시를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2기 신도시를 보면은 이쪽에 이제 뭐 김포 한강도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한강이나 운정의 큰 문제가 뭐였냐면은 처음부터 너무 많은 인구를 계획하고 또 부지가 넓다 보니까 아무래도 미분양이 좀 많았던 지역이에요. 근데 최근에 김포도 그렇고 운정도 그렇고 호재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김포는 뭐 경전철이 들어오면서 앞으로는 좀 좋아질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운정 신도시는 가장 이제 큰 수혜가 될 수 있는 뭐 3호선이 연장된다든지 또 GTX가 운정 신도를 통과하고 나중에는 뭐 KTX까지 연결되는 그런 호재가 충분히 있거든요. 네. 그래서 얼마 전에 그 GTX 파주까지 가는 게 뭐 타당성 조사가 끝나서 거의 확정이 된 듯 싶습니다. 네. 그래서 뭐 개통 시기를 보면은 지금보다 뭐 한 좀 더 걸린 한 2025년 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네. 개통만 된다고 하면 뭐 서울역까지 뭐 한 15분에서 20분, 뭐 강남까지도 한 3, 40분을 갈 수 있잖아요. 네네. 그럼 분명히 좋아질 것 같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운정신도시가 아무래도 지금 당장 봤을 때는요. 뭐 철도 조건이라든지 교통 여건이 조금 불안정하고 미비한 건 사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안 올랐고 또 그러기에도 네. 입주 물량도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지능효자 아파트 이게 단일 평수인가요, 여기가? 예, 33평 단위 평수요. 그렇죠. 현재 그 시세는 어느 정도인지 알아보셨나요? 예, 2억 8천 정도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평당 그렇죠. 1,000만 원이 조금 안 안 되는 돼요. 수준인데 예. 그러니까 일산이라는 지역이 그렇습니다. 그동안 이 3호선을 따라서 일산 지역이 의존도가 높다 보니까 지금 일산 중심권에 3호선이 지나는 곳도 평당 뭐 한 1,200에서 1,500 사이를 달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네. 최근에 일산 쪽에서는 뭐 삼송이라든지 이제 그쪽이 조금 더 각광을 많이 받고 있어요. 그 네. 이유는 뭐냐 하면 서울하고 가깝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서울하고 가까운 곳부터 가격이 오르고 서울하고 조금씩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가격이 크게 오르지 못하는데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일산에 계시는 분들이 GTX 들어오고 3호선 연장되면은 분명히 지금보다 오를 거라고 기대를 하시는데요. 네. 제가 생각해도 조금은 오를 것 같아요. 근데 어느 정도 지금 일산하고 파주 쪽에는요, 이 GTX라든지 3호선 연장에 대한 개발 호재가 반영이 된 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반영이 됐고 나중에 개통이 된다고 하더라도 지금보다도 가파른 상승 조금 기대하기는 어려워 보이는 게 사실입니다. 물론 우리 시청자님이 가지고 계시는 아파트 쪽으로 해서 여기 생긴다거나 하면은요, 지금보다 분명히 가격 상승 요건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 거기 앞에 들어온다고 예, 그러거든요. 그쪽으로 바로 들어오는데 뭐 이주를 굳이 생각하는 건 아니시잖아요. 예. 예, 이주를 생각하지 않으시다면 그냥 좀 이렇게 기다리면서 요 시세가 조금 더 오르는 걸 지켜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당장 이거를 뭐 매도한다, 보유한다, 그거는 큰 의미가 없어 보이고요. 거주하시는 거니까 충분히 그 지켜보시면은요, GTX 들어오는 그 시기쯤 돼서 지금보다는 조금 더 상승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보이기 때문에 그냥 계속 보유하시면서 좀 그 철도 개통되는 거를 지켜보셨으면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님 이렇게 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궁금하신 사항들이 있으시면 세미나를 이용하셔서 해결하실 수도 있습니다. 일정 체크해 드릴게요. 이영규 본부장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정부 정책에 맞는 부동산 투자 전략 챙겨드리고 있어요. 12월 9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되고요. 학동역 인근으로 오시겠습니까? 2077-6356번 사전에 문의 받겠습니다. 저희 실시간으로 여러분들 궁금증들 해결해드리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문자를 통해서 들어온 사연 하나 열어보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4880번님께서요. 송파구 장미 2차 아파트 89제곱미터 융자 끼고 매수를 해서 지금 이제 전세 임대 주고 계시다고 해요. 이자 더 올라가면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매도를 할까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대출을 일으켜서 이렇게 좀 투자를 하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제는 대출 금리가 올라갈 일만 남아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 진짜 본부장님 이럴 경우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좋겠어요? 그렇죠. 뭐 대출을 좀 무리하게 활용을 하시는 경우에는요. 아무래도 대출 이자라든지 뭐 네. 모두가 같이 갚아야 되는 그런 분위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많은 분들이 부담을 갖고 계시는데요. 지금 갖고 계신 아파트가 장미 2차란 말이죠. 그럼 좀 얘기가 틀려집니다. 제가 지도를 통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이제 송파구가 그동안 이제 뭐 이쪽에 잠실 1단지 엘스라든지 리센츠 이런 아파트들이 강남권과 가까우면서 시세를 주도했단 말이죠. 근데 이제 좀 상황이 바뀔 게 뭐냐면은 주공 5단지가 재건축을 드디어 이제 승인을 받고 이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미성 크로바라든지 준지 아파트도 얘네들은 지금 올해 안에 어떻게든 관리 처분 인가를 내서 어떻게든 그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려고 하고 있는 아파트고요. 그러다 보면 이제 장미 2차도 어느덧 재건축 연한이 이미 훌쩍 넘었기 때문에 재건축을 추진하고 있단 말이에요. 최근에 이 재건축 아파트들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그러니까 어떤 아파트들이 각광을 받냐? 그죠? 조합원 인수 자격, 양도 자격이 되는 아파트들 중심으로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조합이 설립이 안 된 그런 아파트인데요. 그러니까 주공 5단지라든지 뭐 대치동 음마 아파트, 그리고 장미 아파트도 충분히 그런 아파트에 들어가기 때문에 가격이 단기적으로 굉장히 급상승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장미 아파트가 이렇게 1차, 2차, 3차 크게 나눠져 있는 현재 3,500세대 가까이 되는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옆에 주공 5단지가 어쨌든 50층을 한 3개 동 올리는 그런 걸 받았잖아요. 제가 볼 때 장미도 충분히 그걸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아파트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좀 시간을 오래 끌기보다는 서울시랑 잘 협의를 해서 뭐 잠실주공처럼 오래 가는 게 아니라요. 이 사업의 속도를 내면서 재건축을 추진한다고 하면은 분명히 지금보다도 높은 가격 상승이 예상이 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한강변에 위치한 어떻게 보면 이제 조금 몇 개 남지 않은 그런 재건축 단지입니다. 그래서 주공 5단지가 재건축이 잘 진행이 돼서 어느 정도 높은 분양가, 높은 가격이 형성이 되고, 그리고 옆에 있는 미성, 크로바, 진주도 재건축이 잘 되고, 그러면 이제 장미까지도 재건축이 추진될 텐데요. 아직까지는 이렇게 많은 추진은 안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뭐 내년부터 뭐 조합을 설립을 하는 그런 준비 단계에 있는데, 물론 단점은 있습니다. 뭐 아무래도 용적률이 주공보다는 좀 높다는 거, 그리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를 피하기는 조금 어렵다. 혹시라도 분양가 상한제에 걸리면 이 사시는 분들이 추가 분담금을 좀 더 내셔야 되는 그런 조금 불리한 점은 충분히 있는데요. 어쨌든 이 송파권에서 한강에 위치한 아파트입니다. 이 아파트가 재건축이 된다면요, 가치 상승을 충분히 기대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시청자님은 지금 융자 때문에 조금 걱정이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융자 이자에 대한 부담이 크게 없으시다면 이 재건축이 쭉 진행되는 걸 보셔도 괜찮고요. 그게 아니라면은 내년에 움직임을 갖고 이 조합이 설립되기 전에 매도를 하신다고 하시면은 지금보다 좀 더 좋은 조건에 매도를 하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테니까요. 지금은 좀 더 보유하셨다가 내년 이 아파트 재건축 진행되는 상황을 보시고 결정을 하셔도 늦지 않을 거라 생각이 됩니다. 네, 조금만 좀 버텨보실까요? 우리 시청자님, 대출금리 올라가도 기준금리 다음번에 한 내년 상반기 뭐 한 중순쯤에 나타나질 않겠습니까? 조금 더 버텨보다가 조금 더 수익을 보고 나오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음 보겠습니다. 1296번님, 1가구 2주택자입니다. 석촌동에 투자용 다세대 주택 갖고 있는데 언제 매도해야 할지 전략 세워주세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석촌동으로 한번 가보죠. 뭐 다들 좋은 동네 뭐 가지고 계셔서요. 이건 진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래요. 좀 전에 말한 바로 밑에 동인데요. 아무래도 이 석촌역이 그동안 이 9호선이 계속 연장이 이제 조금 늦춰지면서 내년 10월 되면은 이제 9호선이 연장이 개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석촌역이 이 석촌역 주변으로 해서 뭐 역세권 개발이라든지 이런 내용이 충분히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9호선이 연장이 되고 9호선이 뭐 강동까지 들어가고 그러다 보면은 강남까지도 지금보다는 훨씬 더 수월하게 접근할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아무래도 석촌동 주변이 주택들이 굉장히 많아요. 잠실 쪽에는 아파트만 있고 또 이제 가락시장 쪽에 가면 또 아파트만 있는데 그 사이에 이런 주택들이 밀집된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석촌역과 굉장히 뭐 한 5분 안으로 가깝다. 그리고 이 석촌역에서 뭐 신축이다. 그러면은 제가 볼 때는 지하철 개통되는 거 보시고 한 2년 정도도 보유하셔도 충분한 가치 상승이 기대가 되는데요. 여기서 좀 멀다거나 좀 오래된 집이다.
그러면은요, 내년 3월 전에는 좀 매도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9호선이 뚫리고 뭐 잠실에 그 위에 있는 재건축 아파트 단지들이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리면서 이 동네의 가치 상승은 분명히 기대가 됩니다. 하지만 신축이라면은 좀 더 보유, 그리고 오래된 주택이라면은 적당한 시기를 봐서 매도하시는 거, 그거를 권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판단 아마 서실 것 같아요. 본인 물건의 그 상황에 따라서 한번 매도 전략 채워보시고요. 궁금하시다면 전화 한번 주십시오. 저희가 챙겨드리겠습니다. 자, 뭐 전반적으로 여러분들 궁금증 위주로 이제 살펴드리려고 애를 썼는데요. 마지막 시간은 우리 본부장님께 그거 좀 여쭙고 싶어요. 뭐 최근에 이제 정부 쪽에서 주거복지 로드맵 나왔잖아요. 네. 이로 인한 영향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 대체 이게 내용이 뭔가 정리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좀 설명을 좀 주셨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좀 말씀드릴까요? 예, 짧게 좀 설명드리면은요. 그러니까 주거복지 로드맵에 많은 기대를 했던 게 이 다주택자들이 주택임대사업자를 내면 어떤 혜택이 있을 것이냐, 그걸 많이 기대했는데 그 부분은 빠져 있습니다. 그 부분은 빠져 있고 공적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겠다, 이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요. 뭐 공공임대 한 65만, 또 뭐 공공지원 민간임대 20만, 또 공공분양 15만, 합하면 한 100만 가구를 좀 더 입주를 하겠다, 공급을 하겠다, 그런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안 그래도 지금 입주 물량이 충분히 많고요. 또 금리 인상 6년 5개월 만에 한국은행에서 기준금리를 약간 올렸습니다. 그런데다가 내년에는요, 또 가히 좀 기록할 만한 한 44만이 넘는 입주 물량이 기다리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동산 시장이 좀 더 침체가 가속화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이미 입주 물량이 많은데 거기다 더 공급을 하겠다는 거거든요. 반면 서울만 국한해 봤을 때는요, 얘기가 좀 틀려지는데요. 서울은 아직도 공급이 부족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가격 상승이 계속될 수밖에 없는데요. 이 100만 호를 공급한다고 하더라도 서울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지금 집값 상승하는 원인을 보면은요, 이 서울이 대부분 견인을 하고 있고, 이 서울의 재건축 아파트들이 이 집값 상승을 견인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이 서울이 아니라 이 경기도권의 택지를 잡아서 거기다가 더 공급을 하겠다. 이미 경기도권에는요, 입주 물량, 공급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연 이 100만 호를 입주하는 거를 다 처리할 수 있을지, 그것도 좀 걱정이 되는데요. 이러다 보면 앞으로 제가 볼 때는요, 아무래도 양극화 현상은 좀 더 심화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100만 호가 더 공급되는 경기도 지역 외곽, 이런 지역은요, 지방 이런 지역은 집값이 하락화가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또 이 서울 지역은 계속해서 상승하는 그런 양극화 현상이 이어질 것 같은데요. 이 정책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한 40일 간격으로 해서 정책이 계속해서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뭐 실거주라든지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요, 이런 정책의 흐름에 맞는 그런 지역을 선택하실 필요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 세미나에 이런 정책 흐름에 맞는 그런 투자 지역이라든지 또 실거주하실 수 있는 그런 지역 콕콕 집어드릴 테니까 세미나 참석하시다 보면은요, 정책도 잘 알게 될 거고, 또 부동산 어디 투자해야 될지 그런 또 결정도 하실 수 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그 세미나 어디 가서 이용할 수가 있는지 일정 다시 한번 체크해 드릴게요. 이영규 본부장님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정부 정책에 맞는 부동산 투자 전략 챙겨드린다고 말씀드렸죠. 12월 9일 토요일 오후 1시에 진행됩니다. 학동역 인근입니다. 2077-6356번으로 문의 주세요. 오늘의 SNK 자산관리 이영규 본부장과 함께 말씀 나눴습니다. 본부장님 오늘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돈 되는 부동산 정보입니다. 부동산계의 슈퍼맨과 함께할까요?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양팔석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미스터 역세권이라 불리는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정영근 이사 함께하겠습니다. 두 분과 함께 알짜배기 물건 찾으러 나서 볼게요. 양팔석 대표 정영근 이사 나와 계십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세요. 자, 실시간 전화 저희 지금부터는 2번호 열어놓을게요. 2077-6355번 열어놓을 텐데요. 궁금하신 사항들 이쪽으로 연락 주셔서 정보 얻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투자 포인트 먼저 오늘도 한번 챙겨볼게요. 양팔석 대표님 어디로 가볼까요? 네, 이 상암 DMC가 이 서울의 큰 메머드급 업무 상업지구죠. 그런데 여기에 자그마치 6.5배의 규모. 실질적으로 대기업들이 들어오면서 직접 고용 인구가 18만 명, 간접 고용 유발 효과를 포함하면 40만 명의 고용 창출 효과가 기대되면서도 서울의 마지막 남은 미개발지죠. 그렇습니다. 이 마곡지구인데요. 이 마곡지구의 아파트 내 단지라든가 이런 아파트 주변 아파트들은 가격 상승이 많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투룸 다세대 주택은 정말 저평가되어 있는 대표적인 지역이죠. 그렇습니다. 이 마곡지구를 머리 위에 이고 있으면서도 그 주변 지역에 가장 입지가 뛰어나면서도 저평가된 곳 바로 발산역 주변의 발산동 다세대 주택 추천드립니다. 잠시 후에 발산동 한번 가볼까 하고요. 또 정영근 이사께서 2건 준비하셨는데요. 이사님 어디입니까? 네, 오늘도 어김없이 역과 가까운 역세권 물건으로 2곳 준비를 해봤습니다. 일단 첫 번째 준비한 지역은요, 중구입니다. 일단 공실률이 굉장히 낮고 수익률이 보장이 되는 지역, 그리고 많은 개발들이 이제 시작됐죠. 뭐 신당 8구역이라던가 주변에 을지로 부근도 지금 다시 세운 프로젝트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리고 신당에 있는 중앙시장이라던가 우측에 있는 왕십리까지 지금 개발이 이어지면서 하루가 다르게 땅값이 올라가는 지역. 그 중에서도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물건은 여러분들 만나보기 굉장히 어려운데,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앞에 APM 플레이스 바로 뒤편, 쇼핑타워 바로 뒤편에 있는 대로변 건물 준비를 해봤고요. 두 번째 지역은요, 바로 국제류 복합지구의 직접적인 효과와 롯데타워가 접목이 됩니다. 거기다가 9호선 3단계가 내년 하반기에 개통이 되죠. 그렇게 되면 신방위역 도보 1분에 만나볼 수 있는 투룸 아파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본 물건은 16층 중에 10층이고 아무래도 9호선이 생기면서 새로운 프리미엄 가치가 생기게 됩니다. 올림픽공원과 그리고 방위 상권 그리고 롯데타워를 모두 도보권 5분 안에 활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곳은 상업지에 있는 소형 아파트고요. 여기는 계속적으로 주택이 늘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희소성을 가지고 충분히 여러분들 준공공 임대를 놔도 길게 봐도 크게 차익 동시에 수익률 보장된 지역, 바로 방이동 준비를 해봤습니다. 하나하나 한번 들여다볼까요? 자, 첫 번째 중구 광희동 물건 먼저 볼 텐데요. 얼마나 여기서 가까운지 화면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중구 광희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2, 4, 5호선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서 걸어서 1분 거리입니다. 정말 가깝죠? 2018년 4월 준공 예정이고요. 분양 면적 38.18제곱미터, 10층 건물 가운데 3층 소개해드릴게요. 매매 금액이 2억 9,8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7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2,8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영근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광희동입니다. 도보 1분이라는 게 가장 먼저 보이는데요. 입주적인 특징 살펴주십시오. 네, 여러분들 앞으로 보시게 되면 역과 가까운 쪽을 투자를 하느냐 마느냐에 따라서 크게 디커플링 현상이 발생이 될 겁니다. 불과 5년 전만 해도 역세권과 역세권이 아닌 지역 약 500m 전후했을 때 땅값이 큰 차이가 나지 않았는데 지금 거의 2배에서 많이 나는 곳은 10배 이상까지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이 월세 시장이 더욱더 강화되고 그리고 수익형 물건들의 인기가 1인 가구 증가로 인해서 더욱더 강해지는 지역이 바로 이곳 중구기 때문에 여러분들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중구 중에서도 여러분들 신당역이라던가 청구, 약수역 그런 물건들은 어느 정도 만나보셨을 텐데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은 이제 처음 만나보시게 되는 겁니다.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에 있으면 바로 좌측에 을지로 라인이 있기 때문에 다시 세운 프로젝트죠. 4차 산업. 계속 육성이 되고 있는 지역, 그리고 우측에 보시게면은 본물건 바로 위에 동대문 패션타운이 있습니다. 여기에는 동대문 패션타운 규모 자체가 20만 명이 직장인 인구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를 제약으로도 공실률이 낮고 수익률이 보장되는 지역으로 유명한 지역이고, 종로구하고 중구는 공실률이 낮으면서 중장기적으로 우상향 그래프를 꾸준히 그려왔던 그런
투자 물건 지역이니만큼 안정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뭐 충무 아트홀과 패션타운이 인접이 돼 있고, 그리고 다른 것보다는 이곳 앞에 동대문 패션타운 앞에 새로운 개발지가 있습니다. 여기에는 왕십리 뉴타운과 더불어서 신당 8구역 아파트 같은 또 새로운 재개발 지역까지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이 개발 가치까지, 이주 수요까지 함께 가져갈 수 있는 천연의 입지, 특히나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미래 가치는 어떻게 내다볼 수 있을까요? 광희동입니다. 개발 호재도 이쪽에 뭐가 있을까요? 네, 일단 가장 가까운 게 동대문 패션타운입니다. 동대문 패션타운은 뭐 지금 현재만 보더라도 인구 수요를 충분히 받쳐줄 수 있는 그런 큰 업무 시설인데, 여기가 좀 더 확장이 되고 새롭게 변화된다면 여러분들이 놀라지 않을 수가 없을 텐데요. 일단은 첫 번째로 바로 위에 있는 국립의료원 자리와 훈련원 공원 자리가 이제 디자인 벤처기업 육성의 토지로 사용이 될 계획이 잡혀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용적률 부분 때문에 개발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 이곳 자체에 디자인 벤처 플라자가 만들어진다면 동대문 패션타운이 지금 거의 한 30% 정도가 새로운 건물로 리모델링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벤처타운과 그리고 DDP를 혼합이 돼서 앞으로 이곳 주변에 디자인 거리가 더욱 더 발전이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에도 뭐 30% 정도의 의류를 생산하고 있는데 더욱더 우리나라의 중심 의류 산업단지로 탈바꿈이 된다는 점이 아주 여러분들 괄목할 만한 부분이고, 그리고 두 번째가 바로 신당 역세권 바로 앞입니다. 여기 보면은 중앙시장이라는 자리가 있는데 우리나라 60년대에 형성된 재래시장이죠. 여기 자체가 입지규제 최소지구 1순위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오래되기도 했고 주변에 있는 상업 인프라가 워낙 탄탄히 받쳐주기 때문에 유통 라인으로 인해서 이곳을 개발한다면 큰 경제 효과를 낳을 수가 있다 판단이 되기 때문에 입지규제 최소지구 1순위 지역인데, 이곳이 개발이 되게 된다면 황학동 뒤에 상업 라인과 더불어서 우리나라 2030 플랜에서도 여러 가지 7거점이 있는데 이곳에서 가장 뭐 유망한 지역 강남, 여러분들 영등포 뭐 다 알고 계시겠지만 도심 지역을 여러분들 빼놓으면 안 됩니다. 뭐 상단에 있는 을지로 라인이라던가 본 지역 중구 라인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역세권 쪽에 잘 포진을 시켜 놓으신다면은 향후에 큰 차이까지 거둘 수 있다는 점, 현재는 임대 가치가 풍부하다는 점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건물이 궁금해집니다. 어떻게 지어지는지, 언제 지어지는지 정보 좀 드려야 되겠죠? 광희동 물건, 건물 한번 집중해 볼까요? 네, 본 물건은 일단은 주변에 바로 앞에 역에서 1분 거리임과 동시에 대형 플라자 건물, 상업 건물 바로 뒤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내 집 앞마당에 생활 인프라를 모두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편의성을 증대한 그런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 안에 시스템 에어컨과 트럼 세탁기 등 옵션이 풀로 갖춰져 있는 투룸 형태입니다. 방 2개, 거실, 욕실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한 그런 주택이고요. 10층 건물 중 4층 다세대입니다. 도시생활주택이죠. 여기 오피스텔과 섞여 있는 구조 중에서 다세대, 그 중에서 로얄층인 4층의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남동향 구조니까 막힘없이 해도 잘 들어오는 그런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특히나 이곳에는 패션타운을 종사하는 1, 2인 가구수가 엄청 많습니다. 그중에 바로 길만 건너면 동대문 패션타운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임대 수익률면 전 월세 가격대에서 최고점을 가지지 않을까,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격이 매력적이라면 더할 나위 없이 좋을 텐데요. 한번 분석하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가격이 어떻게 되나요? 네, 일단은 주변 지역, 신당 역세권과 청구 역세권 주변 보시게 되면은 지금 2억 후반대 3억이 넘어간 지역까지 있습니다. 일반 2종, 3종의 지가 자체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이하의 물건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렵고 현장도 현저히 줄어든 모습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앞으로는 가격 협의점, 역에서 가까우면 무조건 뭐 3억 중반대까지는 보셔야 되는 지역입니다. 동대문 역사문화공원역 1분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본 물건지는 이전의 토지 매입이 끝났기 때문에 매가가 상당히 저렴합니다. 3억이 안 되는 금액입니다. 2억 9,800의 분양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세가 예상을 해봤을 때 뭐 2억 6천, 7천 정도 생각을 해볼 수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은 2,800, 3,800 정도면은 충분히 전세 놓고 투자가 가능합니다. 특히나 이곳 지역은 월세 수익률도 굉장히 높은 지역이어서 매가 대비했을 때 수익률이 7% 가까이 나오는 좋은 지역입니다. 일단 2,000, 3,000 보증금에 월 110, 100, 뭐 이 정도까지 내다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노후를 준비하는 수익형 매물을 고르신다면 안성맞춤인 그런 물건이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맞습니다. 중구 광희동에 위치한 다세대 주택 살펴드렸는데요. 매수하실 분들 위해서 유의할 점 하나 챙겨드릴게요. 어떤 거 볼까요? 네, 이곳 주변 지역엔 오래된 주택들이 상당히 많이 포진이 되어 있습니다. 광희동 부분도 마찬가지고 을지로 라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단은 가격점,
뭐 저렴하게 투자금만 쫓아서 투자하신다면은 뭐 실패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런 곳일수록 젊은이들이 많은 곳일수록 여기서 좀 더 가깝고 주변에 있는 업무 시설이 껴 있는지 없는지 확인을 하시고 투자를 하셔야 안정적이면서 높은 차익을 거둘 수 있다는 점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그걸 꼭 지키시라는 점을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광희동 다녀와 봤습니다. 첫 번째 물건 화면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물건에 대한 궁금증 접수 받고 있습니다. 2077-6355번 열어놓고 있거든요. 2번으로 꼭 연락 주시면 되고요. 두 번째 물건 한번 열어볼까요? 이번에는 시각을 어디로, 다른 곳으로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마곡으로 한번 가시죠. 네, 서울시 강서구 발산동 다세대 주택입니다. 5호선 우장산역에서 걸어서 6분 거리입니다. 2018년 1월 준공 예정이고요. 분양 면적 52제곱미터, 6층 건물 가운데 2층입니다. 매매 금액이 2억 3천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2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1천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소액으로 접근이 가능하겠는데요. 양팔석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일단 입지적인 여건부터 살펴주세요. 이 마곡지구 하면은 이미 서남부의 가장 큰 업무 중심 상업지역입니다. 여기는 상암 DMC의 6.5배 규모인데요. 그야말로 매머드급 서울의 마지막 남은 미개발지인데 여기는 전철 우장산역에서부터 도보로 약 한 6분, 발산역에서 도보로 한 7, 8분 거리입니다. 이 위치는요, 지도를 놓고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가장 주택이 선호되는 그리고 입주를 원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공급이 없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마곡 산업단지를 바로 배후 머리 위에 두고 있는데 이 이화의료원 대학병원이죠. 여기 마곡병원이 걸어서 10분밖에 거리지 않을 만큼 이미 지척에 위치해 있습니다. 특히 이 주변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김포공항이라든가 인천공항에서 오는 국제의 관문 첫 번째 닿게 되는 입지를 가지게 될 뿐 아니라 이미 주변에 배후시설, 편의시설, 교통 이런 것들이 잘 구비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높은 전세가율, 실제 투자비가 불과 1,000만 원인데요. 왜 그렇게 높은가? 앞으로도 더욱 전세가가 높아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올 가을부터 본격적으로 대기업들이 자그마치 40개 기업들이 이제 입주를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18만 명의 직접 고용 효과에 의해서 주변의 땅값, 집값이 앞으로 3, 4년 꾸준하게 상승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이 이미 인프라가 잘 갖춰져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실투자는 불과 1,000만 원에 불과하다는 점 강조드립니다. 개발 호재들 저희가 늘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이 지역은 그 입지적인 여건 자체가 개발 호재인 것 같은데요. 그래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자체 개발 호재만 해도 다른 여타의 개발 호재를 전부 압도하죠. 그야말로 잘생긴 놈 하나가 여러의 개발 호재 전부 쓸어버려도 됩니다. 그만큼 이 마곡지구의 개발 이슈는 커다란 매머드급 이슈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여기 이미 본격적으로 대기업들이 입주를 본격화하고 있죠. 그렇게 되면서 그 가치가 더욱 크게 향상이 될 것인데요. 뿐만 아닙니다. 주변의 교통 여건들이 굉장히 좋죠. 말씀드렸다시피 김포, 인천공항의 관문인과 동시에 올림픽 대교를 가다 보면 서울의 한강대교 중에 어떻게 보면 이제는 마지막 대교라고 할 만큼 월드컵 대교의 개통이 이제 임박해 있고요. 상암 DMC와 바로 직접 연결되기 때문에 그 시너지 효과가 그 어느 것보다 크다. 대규모의 업무 단지들이 접근성이 우수한데 왼쪽에는 김포공항, 인천공항, 북쪽에는 상암 DMC, 오른쪽에는 여의도, 아래쪽에는 목동의 신시가지가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그 개발 잠재력은 더욱 우수하다. 특히 저평가된 지역에 마곡지구를 놓고 동서남북을 한번 보십시오. 어디가 가장 입지가 좋은가를 눈여겨보시면 바로 이 지역이구나. 그러면서도 저평가된 대표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건물 궁금해집니다. 발산동에 위치할 다세대 주택 살펴보고 있습니다. 열심히 지어지고 있을 텐데 어떻게 지어지게 될까요?
혹시 건물 준공이 안 된 것에 대한 불안감을 갖고 계신 분들에게는 이미 완공 시점이다. 자, 1월 다음 달에 준공이죠. 그러면 마감재 이미 다 벌써 눈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정형 시스템 에어컨이라든가 에어컨 세탁기, 냉장고 등이 어떻게 구비되는가도 보시고 또 하나하나 마감재가 어떻게 구비되는 걸 꼼꼼히 살펴보십시오. 여기 건축주 또 시공업체 그야말로 30년의 노하우를 가지고 있는 시공업체가기 때문에요. 가장 다세대 주택의 단점 중에 하나인 누수와 결로현상을 원천적으로 잡아준다. 그렇기 때문에 또한 전문 관리업체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더욱 안심해도 되는데 여기는 6층 중에 2층 투룸 다세대 주택이고요. 방방 거실이 별도로 구분되어 있는 그러면서 식탁이 아일랜드 식탁까지 주어지기 때문에 더욱 그 가치가 높은 건물 되겠습니다. 가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소액으로 투자 가능하다라고 말씀드린 바 있는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죠. 점검 주세요. 현재 이 상암 DMC 안에 신축 아파트 30평대가 8억대 중반을 호가하고 있죠. 그것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십시오. 가격대를 비교해 보시면 현재 매매가가 얼마나 저렴한지 그것을 평형별로 나눠서 실면적 기준으로 비교를 해서 가격을 환산해 보면 아파트값 대비해서 보통 신축 다세대 같은 경우는 60에서 70%의 형성이 되는데 여기는 거의 50%대에 머물고 있다. 자, 그럼 얼마일까요? 2억 3천만 원입니다. 2억 3천만 원인데 전세 보증금 2억 2천만 원. 실투자는 1,000만 원입니다. 어떻게 1,000만 원 가능하죠? 그렇죠. 임대 조건부 잔금. 자, 보증금 계약금으로 1,000만 원을 놓으시면 다음 달에 준공 후에 바로 임차 2억 2천에 맞춰서 임차인 입주 날 잔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자금이 소요되지 않는다는 장점. 그리고요. 월세. 여기는 마곡지구가 꾸준하게 대기업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월세가 앞으로 계속적으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보증금 3천만 원에 월 80만 원. 아마도 내년 내후년에 되면 90, 100을 받게 될 것입니다. 대출을 활용했을 때 실제 투자비는 약 5천에서 6천만 원. 그러면 대출 이자를 전부 제외하고 현재 약 400만 원 가까이 얻어가실 수 있기 때문에 실제적인 수익률도 높아지고요. 또 연금형 부동산 투자에 관심 있는 분들에게 또 적극 추천드리고 갭 투자. 바로 시세 차익을 목표로 하는 차익형 부동산 1,000만 원으로 가능합니다. 강서구 발산동 다세대 주택 살펴드리고 있습니다. 매수하실 분들 위해서 유의할 점, 이 물건에 대해서도 한번 챙겨볼까요? 어떤 걸 볼까요? 현장 조사를 하십시오. 꼭 하십시오. 가셔서 주변에 어떻게 임대가가 형성되고 매매가가 되는지를 꼭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실제 전철역에서 걸어서 얼마가 되는지를 꼼꼼히 살펴보신 다음에 나중에 이 지역에 대한 개발 잠재력을 놓고 투자하시는 거예요. 즉 부동산은 미래가치거든요. 그리고 현재 움직이고 있는 곳에 가셔야 됩니다. 다세대 주택은 특히 10년 이상 보유하는 것이 아니죠. 3, 4년만 보유하십시오. 그러면 높은 시세 차익 크게 가능하다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마곡지구에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이라면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화면 통해서 정리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송파 쪽으로 가볼까 합니다. 마지막 물건이고요. 여러분들 화면 통해서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시 송파구 방이동 아파트입니다. 9호선 신방이역에서 걸어서 1분 거리가 될 전망인데요. 2018년 7월 준공 예정이고요. 분양 면적 41.15제곱미터입니다. 16층 건물 가운데 10층 소개해드릴게요. 매매 금액이 3억 2,200만 원입니다. 전세 보증금 2억 7천만 원, 실제 투자 금액 5,200만 원 내다보고 있습니다. 송파구, 그중에서도 방이동 물건 한번 들여다볼게요. 자, 이사님, 이 지역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여러분들이 소형 아파트 요즘에 인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찾으시는 분도 많고, 그 상업지를 기반으로 했기 때문에 주변 상업 인프라 잘 돼 있고, 그리고 역에서 가깝고, 이런 물건들이 요즘에 인기가 많지 않나 이렇게 싶습니다. 오늘 준비한 지역은 미래 가치가 높은 지역이죠. 송파구 내에서도 9호선이 들어서는 지역, 특히나 롯데타워의 효과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지역인 바로 신방이역 도보 1분에 위치한 그런 건물을 준비를 했습니다. 지금 현재는 9호선이 개통이 되지 않고 내년 하반기에 개통이 되기 때문에 몽천토속역 8호선 도보 약 2분 정도로 활용할 수가 있겠고 주변에 뭐 초중고도 다 5분 이내로
위치가 다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길 건너면 올림픽공원이 있고요. 바로 걸어서 5분 정도면 송파구청과 그리고 롯데타워까지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는 한강이 있죠. 하단에는 석촌호수까지 모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중앙 밀집형 물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이런 입지뿐만 아니라 주변에 또 하단에 헬리오시티죠. 올해 말부터 이제 입주가 시작되는 만세대의 아파트, 그리고 상단에는 또 재건축을 기다리는 아파트 단지 수가 종류가 4가지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또 상단에 파크리오까지 8,000세대까지 합하면 많은 인구들의 인프라로 인해서 이곳 상업지의 그 가치는 앞으로 9호선이 개통된 후에 더 크게 확장이 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개발 호재 분석해 볼 텐데요. 앞서서 살펴드렸던 신방위역이 개통될 예정이라고 네. 들어본 거, 이게 가장 큰 호재겠어요. 황금 라인이 이제 지나가게 되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9호선 3단계가 흘러가는 지역은 뭐 이전에서도 계속적인 인기를 구가하고 있었습니다. 일단 원래는 16년 정도에 개통이 될 예정이었지만 연기가 된 상황에서 이곳 주변에 있는 뭐 그 삼전사거리라던가 배명 그리고 석촌역 그리고 주변에 있는 이런 역세권들이 생길 자리에 인기가 날이 갈수록 높아지는 상황입니다. 그 중에서도 일단은 상업지는 한정적이죠. 신천 쪽 상단 2호선 라인과 그리고 이곳 9호선이 들어서게 될 자리인 방이동 쪽이 지금 현재 이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방이동에 있는 상권 자체는 롯데타워가 완공되는 시점부터 가격점이 잡혀서 이제 그 현장이 새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롯데타워의 업무동이 오픈해서 이제 입주가 다 끝나는 시점이 아무래도 9호선 완공이 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요. 그때쯤 발맞춰서 이곳 9호선이 개통이 되고 이곳 주변에 있는 상업지 현장이 약 8군데 정도 제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거의 모두 원룸형 도시생활주택이 많고요. 오피스텔들. 그리고 이런 투룸형 주택은 약 두 군데 정도 현장이 있는데 아주 압도적으로 본 물건이 역에서 가깝고 경쟁력이 뛰어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뭐 시공사도 이름이 유명한 지역에서 짓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있는 가치 그리고 주변의 일대 도시생활 다세대 주택보다도 저렴한 매가를 지녔다는 게 또 강점이 아닌가 이렇게 싶고요. 그리고 제가 말했던 재건축 얘기 빼놓지 않고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데 일단은 상단에 그 진주 아파트뿐만 아니라 미성 크로바 아파트가 얼마 전에 롯데가 수주를 맡아서 2,300세대 아파트 재건축이 확정이 됐고 그리고 주공 5단지 같은 경우에도 여기 50층 이상으로 3개 동이 허가가 나면서 재건축의 속도를 내고 있다. 가격대가 강남보다도 더욱더 오름세가 큰 폭으로 오른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하단에 만세대 정도의 헬리오시티가 완공을 하면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 인구들이 어디 가서 쇼핑할까요? 어디 가서 생활 인프라를 누리죠? 바로 이곳 잠실역과 방위상권, 이곳에서 누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인구 평당 밀집 효과로 인해서 지금 현재 인구를 1명이라고 봤을 때 이 모든 그 재건축과 그리고 롯데타워의 업무동 입주까지 다 따지면 약 2.5배 정도 상승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업무동에 들어가는 인구만 해도 2만 명의 종사자를 대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 인해서 꾸준하게 집가 상승 및 매매가 상승을 예견해 볼 수 있고 전세가도 꾸준하게 우상향할 수 있는 최고의 입지가 아닌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호재들을 흡수할 수 있는 그런 물건 점검드리고 있는데요. 건물을 한번 보자고요. 어떻게 지어질까요? 네, 본 물건은 16층으로 지어지는 아파트입니다. 소형 아파트인데 일단 여러분들 주공 아파트 상상하시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16평형 아파트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일단은 방 2개와 그리고 거실, 욕실 규모로 돼 있는 그런 최신식 건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스템 에어컨과 풀옵션, 빌트인으로 다 들어가기 때문에 1, 2인 가구, 특히나 뭐 신혼부부들이 좋아할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아무래도 이제 롯데타워가 완공이 되면 이곳에 업무동의 입주가 다 끝나는 시점이 약 2019년, 20년 정도까지 보고 있는데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이 건물, 이 물건 아파트, 소형 아파트 자체가 최전방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올림픽공원과 석촌호수, 그리고 관공서까지 가까운 곳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최고의 임대가를 받는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점으로 인해서 지금 16층 건물 중에 10층 또 로얄층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런 물건들은 놓치지 않고 투자를 하셔야 여러분들 안정적으로 큰 차익을 보실 수 있다.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 정도 선이면 접근 가능할까요?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매매 가격부터요. 네, 일단은 제가 큰 기대같이 계속적으로 9호선이 들어서는 자리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뭐 삼전 사거리 이라던가 배명사거리역에 있는 물건들, 뭐 도시생활주택, 다세대주택 같은 경우에도 뭐 3억 1,2천 정도 가격대를 합니다.
지금 현재는 더 높은 가격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본 물건은 이제 그 9호선이 개통되는 시점과 맞물려서 내년 하반기면 완공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억 2,200 분양가 굉장히 착한 분양가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전세가 예상을 해봤을 때 2억 8천 정도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실제 들어가는 비용이 약 5천 정도 예상을 잡을 수가 있겠고요. 이곳은 월세 기반 시장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상업지가 굉장히 탄탄하게 잘 돼 있는 지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2, 3천 보증금에 월 120 이상 충분히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건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남의 유수 지역보다 더욱더 여러분들이 입지가 확정돼 있고 9호선의 핵심 트렌드 라인이기 때문에 이곳 앞으로는 올림픽공원 가면은 이 신방위역에서 내려서 가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올림픽공원은 아파트 중심 지역이고 이곳 신방위역은 방위 상권 중심 지역이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 방위 상권이 크게 뜨지 못한 이유 자체가 역세권과 좀 동떨어져 있던 이유가 있었는데 일단은 이 신방위역이 생김으로써 몽천소속 8호선과는 비교가 안 되는 인구들이 여기 집중되게 돼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집가 충분히 2배, 3배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가늠을 해보겠습니다. 마지막 물건 방이동 아파트 살펴보고 왔습니다. 자, 여러분들 언제든지 궁금한 사항 전해 주시고요. 무료 세미나 일정 있네요.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양팔석 대표의 무료 세미나입니다. 시장을 이기는 부동산 소액 투자 전략 챙겨드리고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에 진행되고요. 신논현역 인근으로 오시면 됩니다. 2077-6355번 열어두겠습니다. 오늘 살펴드릴 물건에 대한 정보도요. 방송 이후에도 전화 주십시오. 2077-6355번 같은 번호 저희 열어두겠습니다. 오늘 부자아빠 부동산연구소 양팔석 대표 함께했고요. 드림타워 투자연구소 정영근 이사 함께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